4단원 비와 비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수나 양을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수나 양을 비교하여서 간단한 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체육 시간에 배우미, 나누미가 투어놀이를 했습니다. 배우미는 6개 중에 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나누미는 8개 중에 4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때 수나 양을 비교하는 방법, 지난번에 공부했던 뺄셈 방식 비교와 나눗셈 방식 비교 방법을 생각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절대적인 방법, 뺄셈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시도한 개수와 성공시킨 개수 중에서 어떤 걸 비교해야 될까요? 성공한 개수를 비교해야 배우미와 나누미의 실력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배우미와 나누미의 성공한 개수는 얼만큼인가요? 보니 배우미는 3개를 성공시켰고 나누미는 4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 배우미와 나누미의 투호 실력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문장으로 쓴 것처럼 쓰면 나누미가 배우미보다 1개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 투호 실력을 비교하면 배우미보다 나누미가 더 투호 실력이 좋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상대적인 비교, 나눗셈 방식으로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는 단순히 성공한 개수만 비교하던 방식과 달리 전체 시도한 개수에 대한 성공한 개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엇에 대한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기준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기준이고 성공한 개수는 우리가 실제로 비교하고 싶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뺄셈 방식과 달리 비교하는 대상이 성공한 개수인 건 똑같지만 기준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걸 알겠죠?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배우미는 6개 중에 3개를 넣었고 나누미는 8개 중에 4개를 넣었습니다. 실력을 한번 비교하려고 봤더니 6개 중 3개, 6개 중 3개와 8개 중 4개, 8개 중 4개는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배우미와 나누미 모두 전체 중에서 절반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투호 실력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절반을 성공시켰으니 배우미나 나누미나 실력은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배우미와 나누미의 투호 실력을 비교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이 두 친구의 투호 실력을 비교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교해야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1번, 2번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서 답을 적어보세요. 배우미와 나누미의 투호 실력을 단순하게 절대적인 방법으로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체 던진 개수가 배우미는 6개고 나누미는 8개로 비교할 때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친구의 투호 실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나눗셈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눗셈 방식으로 비교할 땐 기준이 다르더라도 전체 중에 일정 부분의 비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 다른 기준을 똑같이 맞추어 주어서 누가 더 잘 던졌는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6개 중 3개, 8개 중 4개, 지금 이렇게 보면 6개와 8개로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절반 성공했다고 얘기하면
2분의 1, 2분의 1, 나누미도 2분의 1, 절반씩 성공했어 라고 말하면 기준이 똑같아지잖아요. 나눗셈 방식은 이렇게 기준을 같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추론할 때에 배우미와 나누미가 만약 투 10개를 던진다면 각각 몇 개를 성공시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두 친구 모두 던졌을 때 절반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살펴보았으니 배우미도 5개를 성공시키고 나누미도 5개를 성공시키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앞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수나 양을 비교하여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다는 것은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나타내던 거에서 한 가지의 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넣은 개수와 전체 개수 중에서 우리가 정말 비교하고 싶고 실력을 알아볼 때에 살펴봐야 하는 개수는 어떤 것일까요? 전체 개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넣은 개수가 실력을 이야기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넣은 개수를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 양, 비교하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단순히 넣은 개수만 비교했을 때에는 전체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실력을 비교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준이 얼마인지 알아보아야 되는데 이때 기준은 전체 넣은 것 중에 였기 때문에 전체 개수가 기준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개수에 대한 넣은 개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수에서 생각할 때에 늘 전체 중에 부분을 분수로 나타냈던 거 기억나나요? 이것처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꾸준히 분모를 기준이 되는 양이야.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일부분 비교하는 양이야. 실제 수야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체 개수에 대한 넣은 개수도 이렇게 비와 식으로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로 나타낼 때에 기준량이 늘 뒤로 오고 비교하는 양인 앞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수나 양을 비교하여 간단히 나타내는 법을 알아봅시다. 간단히 나타낸다는 것은 간단한 수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넣은 개수와 전체 개수 중에서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해야 될 양은 어떤 쪽일까요? 넣은 개수를 세어봐야 실력을 알 수 있으니 넣은 개수 쪽이 비교하는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뺄셈 방식으로 비교하는 양, 넣은 개수만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얼마 넣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양이 필요한데 기준은 전체 개수가 되겠죠. 기준량. 그러면 배우미와 나누미의 전체 개수에 대한 넣은 개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배우미는 전체 개수 6개 중에 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6개가 기준이고 3개가 비교하는 양이니까 B로 나타내자면 3대 6 이렇게 되겠죠. 기준이 되는 6, 6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를 성공시켰어.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는 나눗셈 방식이니까 3 나누기 6으로 배우미가 전체 중에 얼마만큼 성공시켰는지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미는 8개 중에 4개를 성공시켰어. 그러면 8개 전체가 기준이 되고 4개인 부분이 비교하는 양이 되니까 B로 나타내면 4대 8. 이때에도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일부분인 전체 중에 비교하는 양인 4가 먼저 앞으로 오고 나눗셈으로 비교하니까 4 나누기 8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해 봅시다. 3 나누기 6. 우리 지난 분수의 나눗셈에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로 나타냈던 거 기억나나요? 6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한 가지 간단한 수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분수로 6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6분의 3을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약분해서 2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분의 1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죠. 0.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4 나누기 8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4 그리고 이걸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약분해서 2분의 1 소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니까 0.5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목표처럼 B를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수 분수와 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이처럼 어떤 수나 양을 비교하여 간단한 수인 분수나 소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말하죠. 비율은 B를 간단한 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B를 앞에서 계속 썼을 때에 비교하는 양에 대한 기준양의 B 즉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준양이 뒤에 오고 비교하는 양 주인공이 앞에 와서 땡땡으로 표현했죠.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냈을 때에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양 이렇게 표현했죠. 순서는 똑같고 땡땡이 나눗셈으로 바뀐 게 달라진 점이죠. 비율로 표현했을 때에는 이 식으로 나타낸 것을 분수로 생각하여서 분수의 나눗셈을 떠올리며 기준양이 분모에 오고 비교하는 양이 분자에 오도록 이렇게 썼지요. 이렇게 해서 분수나 가능하다면 소수로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이 똑같으면 자연수로도 나올 수 있죠. 1 같은 그리고 더 다른 수로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B에서는 땡땡이 있어서 다른 B랑 비교하기가 어려웠다면 B를 비율로 나타내서 숫자로 만든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숫자와 다른 B의 숫자, 두 숫자들을 비교하여서 어느 쪽의 B가 더 큰지, 그러니까 어느 쪽 비율이 더 큰지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어본 다음에 돌아와서 영상을 보세요. 알뜰장터에서
도넛 20개 중에 10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비를 구해봅시다. 이때의 문제를 잘 보면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이 보이죠? 이 부분이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판매한 도넛 수의 비, 판매한 도넛 수가 비교하는 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20개, 판매한 게 10개니까 B로 나타내면 기준이 뒤에 오고 중요한 판 것이 10개니까 10대 2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10 나누기 2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 20분의 10 그러니까 2분의 1 이것은 0.5 알뜰장터에서 이 친구는 도넛을 가지고 있던 것의 절반을 팔았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평이는 얼굴의 세로 길이가 20cm이고 키는 160cm라고 합니다. 얼굴의 길이와 키의 비를 구해봅시다 하는데 이때의 얼굴의 길이와 키의 비, 이 표현에서는 어느 쪽이 기준일까요? 앞에 오는 것이 순서대로 비교하는 양이고 키가 기준이 되겠지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겨서 얼굴이 20cm, 전체 키가 160cm라는 뜻이에요. 비를 한번 나타내보면 얼굴의 길이 대 키의 길이니까 20대 160 이렇게 되겠죠? 식으로 나타내면 20 나누기 160 비율로 나타내면 160분의 20 약분하면 16분의 2 또 약분할 수 있나요? 8분의 1 이 말은 전체 길이 8일 때 얼굴 길이가 1에 해당된다 라는 얘기이죠. 우리가 이런 거 실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는 8등신이야. 8등신의 늘씬한 몸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8등신이라는 것은 얼굴의 길이를 1로 했을 때 전체의 키가 8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번 두 액자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비교해 봅시다. 액자 가는 가로가 25cm, 세로가 20cm입니다. 액자 나는 가로가 15cm, 세로가 12cm이죠. 액자 가의 비를 보면 가로와 세로의 비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앞에 있는 가로가 비교하는 양, 세로가 기준양이 되겠죠. 가로 대 세로이니까 25 대 20 식으로 나타내면 25 나누기 20 이렇게 되죠. 비율로 하면 20분의 25 이렇게만 써도 맞고요. 약분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약분을 하면 55, 25, 54, 20 소수로도 나타내면 위아래에 25씩 곱해서 1.25 액자 놔둬 봅시다. 가로 대 세로 15 대 12 식으로 나타내면 15 나누기 12 비율로 나타내서 분수로 나타내면 12분의 15 여기까지 해도 맞아요. 약분할 수 있는 게 보이니까 3씩 나누면 3, 5, 15, 3, 4, 12 이거 앞에서 똑같지 않았나요? 소수로 나타내면 1.25 두 액자의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1.25, 1.25 똑같습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늘여놓은 비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자 가와 액자 나는 가로대 세로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4번 수학여행에서 중기내 모둠은 6명이 8인실을 사용하고 지혜내 모둠은 3명이 6인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느 모둠이 방이 더 넓다고 느꼈을까요? 방이 더 넓다고 느낀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를 써야 할까요? 지금 8인실, 6인실이라고 정원이 있으니까 방의 정원에 대한 이용한 사람의 수의 비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의 정원에 대한이니까 정원인 8인실이 중기내 모둠 비의 기준이 되겠죠? 이용한 6명은 비교하는 양 6대 8 이렇게 될 겁니다. 지혜내 모둠도 생각해 볼까요? 3명이서 6인실, 정원이 6인실이니까 기준이 6인실 땡땡 앞에 비교하는 양인 이용한 사람 수는 3명. 자, 이렇게 비를 먼저 각자 써놓고 식과 비율을 생각해 봅시다. 식으로 하면 6 나누기 8, 비율로 하면 8분의 6, 약분이 가능하니까 4분의 3, 소수로 나타내면 0.75가 됩니다. 식으로 지혜내 모둠도 나타내면 3 나누기 6, 비율로 나타내면 6분의 3은 분수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2분의 1, 소수로 나타내면 0.5. 자, 이제는 두 모둠의 어느 쪽의 방이 더 넓은지 비율을 한번 보고 비교를 해봅시다. 중기내는 정원에 대한 사람 수가 0.75이고요. 지혜내는 정원에 대한 이용한 사람 수의 비율이 0.5입니다. 0.75인 중기내 쪽이 이용한 사람 수의 비가 조금 더 많으니까 지혜내 모둠 쪽이 조금 더 방이 넓다고 느꼈겠지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비율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액의 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음료수에 설탕이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 이런 어떤 용액 안에 들어가 있는 설탕, 가루의 양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농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생님이 3가지 음료수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오렌지 주스와 비타민 워터와 콜라입니다. 어떻게 비교해야 우리가 각 용액의 농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전체 용량에 대한 각 설탕의 비율을 알아보면 되겠죠. 실제로 이 음료수 안에는 이만큼 양의 설탕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용량에 대한 설탕의 비이니까 이것을 비로 표현하면 용량이 기준이 되고 설탕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럼 각각을 비로 먼저 표현해 봅시다.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는 12대 700이 되고요. 비타민 워터의 경우는 8대 500이 되겠죠. 콜라는 10대 35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비만 봐서는 비율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요.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면 우리가 12 나누기 700이니까 700분의 12, 비타민 워터는 500분의 8, 콜라는 350분의 1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모두 다 소수로 나타낸다거나 똑같이 분모를 맞춰줘서 비교하는 방식이 있겠죠. 대신 선생님은
수 감각을 활용하여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700과 350의 분모가 통분을 하기가 쉬우니까 얘를 2씩 위아래 곱해서 700분의 20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렌지 주스랑 콜라를 비교했을 때 오렌지 주스보다는 콜라에 설탕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500분의 8, 얘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려면 위아래에 7씩 곱해줘서 7호 35, 87은 56, 어이구 많네요. 여기도 위아래에 5씩 곱하면 3500분의 60. 비타민 워터보다는 오렌지 주스에 설탕이 더 많고 오렌지 주스보다는 콜라에 더 설탕이 많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점수를 매겨주자면 콜라가 가장 1등으로 설탕이 많고 그 다음에는 오렌지 주스가 2등으로 설탕이 많고 3등으론 비타민 워터가 설탕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료수에 설탕이 가장 많았나요? 네, 1등은 콜라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의 연비에서도 우리가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연비라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자동차가 똑같은 양의 휘발유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 그것을 비율로 비교하는 걸 연비라고 말합니다. 새 자동차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쉽게 표현해서 검은색 자동차, 빨간 자동차, 회색 자동차라고 해봅시다. 검은색 자동차는 1리터로 22.4km를 이동했습니다. 비율로 말하면 어느 쪽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같은 양의 휘발유당 더 먼 거리라고 하면 거리를 비교해야 되니까 거리가 비교 쪽이고 휘발유는 기준이 되겠죠? 그럼 검정 자동차의 연비는 기준이 1리터, 비교하는 양이 22.4km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율은 22.4, 연비가 22.4야 라고 말할 수 있죠. 빨강 자동차도 한번 봅시다. 휘발유 10리터로 219km를 이동했다. 와, 기준이 달라졌죠? 이래서 비율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휘발유 양이니까 10리터당 219km를 이동했어.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21.9 이렇게 말하면 되죠. 벌써부터 검정 자동차와 빨간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 검정 자동차의 연비가 더 좋네요. 세 번째로 회색 자동차를 봅시다. 휘발유 5리터로 90km를 이동했어. 기준인 휘발유가 5리터 있고 90km를 이동했으니까 나누어 보면 나누기가 복잡할 것 같으니 선생님은 수감각을 활용하여 2씩 곱하겠습니다. 10분의 180은 18. 그러면 여기서 연비를 비교했을 때에 1, 2, 3등을 가릴 수 있겠죠? 제일 연비가 좋은 것은 22.4인 검정 자동차, 그 다음으로 연비가 좋은 것은 빨간 자동차, 3등으로 연비가 좋은 것은 회색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연비를 비교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속력에서도 우리가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시속이라고 말하는데요. 시속도 비율의 일종입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1시간 동안 얼마만큼 가는지 몇 킬로미터 가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력이 가장 빠른 치타는 1시간 동안
112km를 간다고 하네요. 우리가 1시간에 112km를 가는 속력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시간당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비율로 표현하는 것과 똑같죠? 기준분에 비교하는 양. 그래서 실제로는 1시간에 112km 가는 거야 해서 112km를 시속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느린 동물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네요. 38km.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도 1시간에 38km를 달릴 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속력에서도 우리가 비율을 발견할 수 있죠. 네 번째로 인구 밀도에서도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라는 것은 면적 1제곱킬로미터 안에 사는 인구의 수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1제곱킬로미터라는 면적당 몇 명의 사람이 사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비율을 표현하자면 기준인 면적, 어떤 장소의 면적분의 사람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인구 밀도라고 말합니다. 한번 실제 인구 밀도를 비교해 볼까요? 인구의 수만 뺄셈 방식으로 비교하자면 중국이 13억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의 순이지요. 우리나라는 어느 쯤에 있을까요? 이 표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저 아래에 있겠죠? 하지만 인구 밀도, 면적에 대한 인구의 수, 면적당 인구 수로 비교를 하자면 순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표에선 보이지도 않던 방글라데시 1제곱킬로미터 안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인구 수만 볼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우리나라가 면적당 인구수로 살펴보니까 우리는 1제곱킬로미터라는 넓이 안에 502명이 산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보면 지금 순위가 굉장히 높은 3위로 나타나 있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뺄셈 비교와 나눗셈 비교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엔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이 살아 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숫자만 절대적 비교로 얘기한다면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우리나라는 땅 넓이에 비해 사람이 많이 살아 라고 땅의 넓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나눗셈 비교, 인구 밀도로 비교할 수 있겠죠. 5번째입니다. 비율이 이렇게나 많이 사용됐어? 놀랄 일이죠. 축척, 우리가 지도를 공부할 때 배웠던 축척도 비율입니다. 실제 거리에 대한 지도에서의 거리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리가 100km일 때 이것을 지도에서는 100cm로 나타내겠다 또는 10cm로 나타내겠다. 이때의 줄어든 비율을 축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킬로미터에서 이만큼까지가 100km인데 실제 지도에서는 10cm 정도로 표현할 거야 라는 뜻의 축척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도에서 축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평초등학교가 나와 있죠? 자, 우리 동네 지도를 보면 이 부분에 축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30m를 이만큼의 길이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30m야 라고 말하는 거죠. 지도에서 보면 이 정도 길이가 30m야. 이만큼은 또 30m야. 이렇게 실제 거리에 대해서 지도에 표현한 거리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도 있습니다. 여러분, 타율이란 말을 들어봤나요?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타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텐데요. 타율은 전체 타수에 대한 안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타석에 들어가서 방망이를 휘둘러 공을 맞추는 타수, 공을 맞췄던 타수에 대해서 그 중에 안타가 되는 게 있고 파울이 되는 게 있고 할 텐데 그 중에 안타의 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야구 경기에서 타율을 비교하는 기록을 보니까 NC 다이노스의 양의지란 선수가 0.354라는 타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0.354라는 것을 분수로 나타낸다면 기준이 1000이 되고 비교하는 양인 안타수가 354가 되겠죠. 이 말은 이 선수는 1000번을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그 중에 354개는 안타가 되는 1등 타율을 가진 선수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선수들도 타율을 보면 1000번 휘둘렀을 때 몇 개 정도의 안타를 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를 간단한 수인 비율로 나타내면 여러 가지 경우에서 비교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리고 비율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비율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는 수학책과 수학 익힘을 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